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최근 9월 24일 고점 찍고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한양행 계속 내릴까? 그게 아닙니다. 자, 시장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유한양행을 보면 나쁜 내용이 없어요. 굳이 하나 따져봐라 그러면 요 날입니다. 8월 21일 날 FDA 통과가 나왔죠. FDA 통과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FDA 통과가 나왔는데 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떴을까요? 그쵸?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FDA 통과가 나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진 거 아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왜 FDA 통과가 여기서 나왔는데 왜 7월 달까지 주가가 올라왔을까요? 저가를 보면 24년 1월, 2월 이때예요. 이때 가격대가 얼마냐? 57,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와서 이 가격대가 얼마냐? 한 1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거의 한 10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되게 적게 오른 것처럼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선반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선반영하는 요인들이 뭐였을까요? FDA 통과. 뭐예요? 렉나자. 그쵸?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악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자, 정확하게 제가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금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2561. 코스피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된다는 건 어디에서 하락폭이 나왔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나왔다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한양행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유한양행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구간 안에서도 자, 보세요. 시장은 지금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추세가 자칫 하락하는 추세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또 뭘까요?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어디까지 내릴지. 자, 한국 시장이 망하나요? 망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싸진 거죠. 여기서는 그냥 물려있자. 그런 리포트가 이제 곧 삼성전자 에 대한 뭐 분석 리포트나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 리포트 또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하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이 늘어나죠.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화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원화 시세가 내려간다는 건 워낙 강세 기조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실적이 지금부터는 그쵸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다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만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렸죠. 방금 전에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은 왜 이렇게 가격대를 높여놨을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이격 조정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크래프톤 같은 종목군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쵸? 계속해서 높여가잖아요. 이런 상황이 왜 나오겠냐고요. 성장하는 종목군들은 올라간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약간의 시간 소요가 걸리고 있는 것뿐이다.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지 상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 상황은 안 좋지만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만 잡아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유한양행에서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렉나자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좋아지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단기간에 그 앞으로 좋아지는 게 뭐 만약에 뭐 1년, 2년, 3년 그 이후라면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폭이 나온 건 한 달, 두 달 사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가격대를 보는 게 맞다. 자,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차익 매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렉나자가 FDA를 통과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얀센하고의 협업 관계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죠. 그러면 다음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자, 다음 파이프라인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얀센하고의 협업으로 인해서 FDA 통과를 다시 시킬 수 있고 그것 또한 면역 항암제 쪽이 됩니다.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렉나자는 3세대 항암제입니다. 자, 그러면 렉나자 다음 버전 4세대 항암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세대 항암제를 얀센하고 같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렉나자에 대한 효능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 굳이 이쪽에
돈을 투입하면서 개발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즉 효율이 높다는 거죠. 랭라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한양행의 상승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건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 시장도 이미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폭이 없고 여기서 우리는 가격에 대한 부분만 딱 보면서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본다면 유한양행 오늘도 제가 매매 구간을 잡아냈고요. 자, 매매한 결과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별로마다 계속해서 매매를 해왔죠.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별로마다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죠. 무조건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기법 강의까지도 제가 주말 라이브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시면 뭐 질문이나 답변도 제가 함께 받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와서 라이브 주소 받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종목 그쵸 실시간 시세를 보면서 종목 매매를 하는지 보시고요. 최근에는 매매를 극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여놨어요. 최소한으로 줄여놨다는 건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목을 압축하고 있는 단계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유한양행 또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맞춰서 바이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다 부각시켜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매매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하는지입니다. 모멘텀 중요하죠. 다음 파이프라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시기가 언제겠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 타점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자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 그쵸 이런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마다 꾸준하게 매매를 하죠. 시장이 폭락이 나오더라도 주도주구는 쉽게 안 꺾입니다. 바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이오다인 같은 종목군들도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바이오 종목군 중에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바이오다인의 시가총액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쵸 약간 조금 중소형 종목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한 결과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안 되면 심리가 무너져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무조건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 무료로 진행한다는 거고 제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영상 다시 돌려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